NPC 캐릭터로 웹툰 콘티 짜기. 안녕하세요. 웹툰 연출기법의 박연조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웹툰의 콘티 제작 기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든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밑그림이 필요하죠. 이 밑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콘티라는 것이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죠. 원래는 스토리보드다 해서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밑그림인데, 우리 이제 만화에서는 이제 콘티라고 불리고 있고, 이 콘티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작품이 재미 요소도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웹툰의 콘티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알아보고, 예시도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시해서 만들어질 것인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장르에 따라서 다른 기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콘티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고요. 일본에서만 쓰이는 영어 표현이라고 하죠. 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스토리보드라고 하고요. 영화에서는 스토리보드라고 많이 쓰이고 있고, 1930년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연출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경 구도, 인물, 대사 등을 간단하게 미리 글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콘티를 작성할 때는 글도 같이 써줘요. 말풍선에 글도 이제 써주는데, 이 글을 손으로 쓰면은 글자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기로 쓰지 말고 실제 그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에다가 콘티를 하기보다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콘티 작성의 좋은 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불필요한 칸이 들어올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우리가 콘티를 짤 때는 처음에 전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먼저 쭉 씁니다. 그리고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컷이 나오게 되겠고요. 특히 제가 드라마나 영화 쪽에 있는 스토리보드를 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콘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컷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영상 쪽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영상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컷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만화는, 웹툰은 컷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컷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컷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것인가를 알아볼 건데요. 불필요한 칸이 들어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칸의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전체를 보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밑그림을 그려놓고 보게 되면 훨씬 더 눈에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넓은 시선으로 화면을 봐줘야만 이 콘티가 제대로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양한 매체 환경에 맞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스마트폰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만든 그 화면을 미리 보는 거죠. 봐가지고 화면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티를 제작하는 것은 대부분 PC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PC에서 보는 화면을 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으면서 같이 확인하면서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이죠. 왜냐면 스마트폰의 길이, 이쪽에 있는 공간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관적인 패턴의 구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풍선이죠. 말풍선은 한 칸에 3개 이하로 줄인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말풍선이 너무 많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읽는데 시선이 분산될 수 있고,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쓰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대사가 길 경우에는 말칸을 분리해서 만든다. 특히 3줄 이상 쓰지 말고 3줄 이내로 쓰는 것이 가장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보다 캐릭터가 앞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경은 뒤에 있고 캐릭터가 앞에 있죠. 그래서 배경의 요소를 캐릭터보다 먼저 구성해서 캐릭터의 포즈를 만들 때 좋은 매칭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뭐냐면 먼저 구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의 구도를 잡아놓고 거기에 캐릭터를 위치하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배경을 컷의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콘티는 소리글과 상황 표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콘티는
소리글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과음이라든지, 뭐, 다양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을 말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소리글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읽고 있어요. 그죠? 읽기만 하는데 이것을 느낄 때는 소리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표현은 이 컷 구도 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글과 상황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콘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리글은 대사나 나레이션, 독백, 효과음, 그런 의성어나 의태어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효과음에는 의성어, 의태어에는 캐릭터나 요소의 감정과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의성어는 소리로 들리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컷 안에서 크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큰 소리가 날 때는 의성어를 크게 쓰겠죠. 그 다음에 작은 소리가 날 때는 의성어를 작게 씁니다. 근데 의태어는 어떤 것이냐, 의미가 있는 그런 효과음이다 보니까 크게 쓰면은 조금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태어는 약간 작게 써서 모양을 좀 작게 줄여주는 게 좋다. 왜냐면 마음속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태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효과음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형태의 의성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과 소품은 캐릭터의 위치와 상황의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히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샷과 롱샷이 있다고 그랬죠. 풀샷은 어떻습니까? 캐릭터만 바로 보이고 주변의 배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풀샷이고, 롱샷은 주변의 배경이 보이면서 이 캐릭터들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의 정보도 당연히 제공하겠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 독자의 이해도를 높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콘티의 구성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나는 사건을 먼저 쓰고 나중에 배치하듯이 플롯을 작성할 때는 프롤로그부터가 아니라 에필로그, 클라이막스, 프롤로그, 나머지 순서로 작성한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계속 점점 고조되는 갈등 구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게 되면 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겹치게 되고 제대로 구성이 안 될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부터 생각한다. 그 다음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치한다. 이렇게 다 구성한 다음에 다시 순서를 배치합니다. 다시 순서를 배치해서 위치를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화한다. 예, 이미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황 표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컷의 그림은 뭔가 군인들의 느낌이 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말풍선도 있고요. 이 말풍선은 독백으로 보이네요. 자, 컷의 설명은 연구소에 갇힌 군인들 주인공의 독백. 예, 요게 이제 컷의 설명이고, 컷의 대사는 여기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다. 예, 대사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설명은 핵 폭발 후 연구소 내부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 이제 좀 빠진 것은 시간대가 빠져 있네요. 낮인지 밤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컷, 2컷, 3컷 이런 식으로 샵 번호를 붙여서 콘티의 컷을 순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콘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설정 컷입니다. 이 설정 컷은 공간적 배경이나 캐릭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컷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인지를 독자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나 이런 정보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정 컷이 처음이나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는 인물의 감정이 한층 올라온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의 독백이나 나레이션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 구간을 만들어서 독자에게 감정이입하게 하기 쉽게 만들고 작품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설정 칸이 되겠습니다. 설정 컷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메인 컷입니다. 메인 컷은 이야기의 흐름의 중요한 칸을 말하게 되는데 연속된 움직임 중 중요한 순간을 칸 안에 넣어서 그 칸의 크기나 중요도,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메인 컷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 독자들한테 이게 중요한 컷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컷에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 내용이 이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무전기를 보여주는 이런 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하죠. 그래서 얘를 사실 더 크게 그려서 메인 컷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컷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위에 아래는 또 이 컷을 이렇게 도와주는 컷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독재 상상 구간 컷이 있습니다. 이 웹툰이나 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상의 콘텐츠를 보게 되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는 모습을 보지를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연출에 따라서 이제 끊어지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속적인 그런 연출이 아니고 일시적인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만화나 웹툰에서는 이런 상상 구간 컷을 독자한테 제공함으로써 지루함을 오히려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독자들한테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티를 짤 때는 앞뒤를 동시에 살핀 다음에 이어줘서 의미를 만들게 되는 건데, 그 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없는 컷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컷이나 칸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없애서 독자한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여기서도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배에서 내리는 장면인데, 내리는 장면은 없죠. 바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중간은 뭐가 된 거예요? 상상 구간 컷이 됐습니다. 독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주인공이 배에서 내려서 인사했겠구나 라는 시간의 흐름을 흘러서 왔겠죠.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왔는데 이렇게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컷을 삭제해서 독자한테 상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오히려 지루한 시간을 살짝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재밌겠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을 약간씩 비워주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재미 요소가 생긴다. 결국은 리듬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도 콘티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 부가 컷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요 컷을 먼저 뽑은 후 필요시 앞뒤로 부가 컷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부가 컷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압축해서 상황을 최소한의 컷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 없다면 넣지 않는 게 낫겠죠. 오히려 상상 구간 컷으로 만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여기 있는 컷을 보게 되면 뭔가 생각을 한번 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 컷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심리 묘사에 필요한 부가 컷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티를 짤 때 이야기를 쭉 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부가 컷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잉여 정보라고도 하고, 이런 정보성을 지워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정보는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 묘사나 리딩감의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가 컷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했습니다.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하고 움직이지 마 라고 말을 했고,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춥니다. 총 4줄입니다. 그죠? 문장이 4개예요. 그러면 4컷을 만들 수 있어요. 4컷.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하는 컷 하나, 그 다음에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둘,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마 하면은 세 번째 말을 하는 거죠. 신호한 다음에 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보면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가 넷입니다. 그죠? 자, 이 1, 2, 3, 4인데 사실은 이 시간대대로 흐르면 4가지 형태가 나오죠. 근데 상황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상황 1입니다. 그 다음에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을 하면 상황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컷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한 대로 합쳐서 보여주게 되겠고요.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춥니다. 그건 상황 세 번째가 됩니다. 세 개의 상황이에요. 그럼 상황 세 번째를 그림으로 보면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했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시점숏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고 바라보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하고 움직이지 마 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의 상황으로 오버 더 숄더 컷으로 돌아가면서
이 반대쪽에서 총을 들어서 움직이지 마 하니까 발견한 컷이죠. 그러면 양쪽으로 서로 오버 더 숄더 컷으로 바꿨어요, 앵글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본, 이 화면을 본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추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1, 2, 3번의 상황 컷을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우리는 콘티를 하는 것이니까 상상을 하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칸 안에서 두 개의 상황을 결합했어요.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해요.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 이것은 어때요? 시간이 흘러간 거죠. 흘러갔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요. 다른데 시간의 흐름이나 시선의 흐름이나 상황 표현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칸을 결합한다면 어떻게 화면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말씀드렸죠. 제가 콘티라는 것이 우리가 만화나 웹툰을 만들 때 있어서 컷을 많이 늘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중요한 컷을 좁히는데 이 좁히는 구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상황을 결합할 수 있느냐, 이 상황을 분리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의 컷은 3개의 상황을 만들어낸 컷이 아주 표본적인 컷이 되겠고, 이번의 컷은 이 3개의 컷을 2개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떤 식의 표현으로 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가고 있고요. 상황의 표현도 흐르고 있습니다.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마 했죠.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 이것이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으로 줄인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한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상황 컷이죠. 그러면 우린 발견했고요. 두 번째,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하면서 움직이지 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이지 마 하고 찰칵하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 총을 딱 들은 거죠. 그리고 시선을 총구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면 움직이지 마를 먼저 넣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 자, 반대쪽 상황을 위에서 아래로 보여줌으로써 하이앵글 구조로 약간 투시를 했습니다. 1점 투시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컷을 3개에서 2개로 합쳤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오버 더 숄더 컷의 일종인데 하이앵글로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조망 컷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상황에 맞도록 컷을 배열하고 조절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이걸 그대로 그렸다면 첫 번째 1, 2, 3번의 형태로 그렸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상황을 합칠 수도 있다,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합칠 수도 있다 하면은 이 상황을 합쳐서 좀 더 역동적인 그 환경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범적인 형태의 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한테는 좀 더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컷들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역동적인 컷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동적인 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배워진 그런 역동적인 컷들을 어떻게 쓸모있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독자의 시선으로 화면을 본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작가는 독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시선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 컷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관객, 독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주관적인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컷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런 컷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컷들을 독자의 상상이나 바라보는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 훨씬 더 독자와 교감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콘티 예시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웹툰